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현지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인사이드 워싱턴입니다. 오늘도 미국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국학 센터의 부소장으로 계시는 김현호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정말 안녕하시냐는 그 인사가 요즘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뭐, 한국이나 그렇죠. 미국이나. 그렇죠. 새삼, 참 새롭게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한 게 한 3월 9일 정도 지난 그 민주당 경선 소식을 끝으로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행되면서 미국에도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모든 지금 미국 정치 일정이 끝나면서 한동안 이제 저희가 방송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흘렀고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김현호 소장님 목소리 듣게 됐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네요. 예. 지금 뭐 사실 그때까지는 오히려 좀 한국이 3월 초까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가 한국은 이제 좀 상당한 진정세로 돌아섰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유럽 이태리나 뭐 스페인, 프랑스 뭐 지금은 영국까지 유럽의 모든 전역에 이제 퍼지는 가운데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한 2주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렇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미국이 확진자 수가 제일 많고 사망자 수도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어갖고 매일 그 TV 뉴스 보는 게 사실은 겁나요.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요 시간에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43만 명 정도 넘게 확진자 수가 지금 나왔고 네. 사망자 수도 뭐 14,000명이라니까요. 미국이. 아, 글쎄 말이에요. 이제 곧 뭐 15,000명 이렇게 갈 것 같고, 참, 사실 좀, 뭐랄까, 기분이, 당연히 뭐, 안 좋습니다. 이게 뭐, 너무 좀 놀랐고요. 뭐, 물론, 이게 좀 너무 미국, 초기 대응이 좀 안이한 게 아닌가, 현 정부가. 저러다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뭐, 막연히 이런 생각은 했지만, 막상 지금 사태가 진전되는 것을 보니까, 뭐 굉장히 진짜 좀 상황이 뉴욕을 중심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 김현호 소장님 계시는 워싱턴 쪽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뉴욕에 비하면 이제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한데요. 네, 근데 여기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특히 이제 워싱턴 DC에서도 이제 환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연방 정부며 뭐 그 여기 지방 정부들 저 주정부, 카운티 정부 이쪽에서 다들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정책을 실시해 갖고 뭐 저희만 해도 재택근무한 지 꽤 됐고요. 뭐 아, 아이들도 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고 밖에는 진짜 산책 나가는 정도. 음, 그리고 그 식료품점 가는 일밖에는 이제 운전할 게 없는데 사실 식료품점 가는 것도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그 지금 뭐 우리 그 김 부소장님 계시는 조지 워싱턴 대학도 다 기본적으로 이제 셧다운 휴교가 된 상태죠? 그렇죠. 한국처럼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다 돌아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다 기숙사 이런 데서는 다 학생들이 이제 그 집단 감염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좀 지금 다 갖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집에서 수업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뭐, 이 휴교 조치가 거의 미국 웬만한 대학들은 올 이 첫 학기는 봄 학기는 그 기본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걸로 거의 됐다면서요? 네, 뭐 심지어는 이제 저 여름 그 프로그램도 일단은 온라인으로 간다는 그런 발표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학교는 부활절까지 봄방학을 하고 그다음에
고 이제 바로 뒤이어서 한국처럼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어, 전환할 계획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될지 그 준비가 음, 잘 되고 있는지는. 아, 그럼 뭐, 그, 워싱턴 시내 자체도 다른 때에 비해서는 좀 한산하겠네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이제는 미국, 사람들도 거기 그 계신 분들이 마스크를 이제 많이 쓰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뭔가 저 아픈 사람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써라. 음,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쓸 필요 없고 음, 마스크는 그 병원에 있는 환자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저 남겨둬야 된다. 이 정책을 고수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부터가 뭐 마스크 쓰는 거 권장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CDC도 이제 방침을 권장하는 걸로 바꿨는데요. 다들 음. 어디서 다 갖고 왔는지 그 식료품점 그 앞에 이제 줄 서서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또 이제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안 되니까. 아, 근데, 네. 근데 줄 서서 보면은 뭐 다들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일반 이제 저희 한국도 그렇지만 그 소상공인들, 예를 들면 무슨 식당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영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워싱턴 쪽 지역도 보면 이런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죠. 일단 그 주정부에서 어, 네. 워싱턴 저 DC 그다음에 이 수도를 감싸고 있는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주 이 세 워싱턴 지역 그 주정부에서 식당들 다 문 닫게 했어요. 아예 예, 정책으로요. 네. 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니까 음. 예, 그 식당 그러니까 갈 일이 없죠 거의. 예. 그래서 참 초기에는 그 한국이나 뭐 중국 이런 아시아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참 한국이 그래도 상황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 게 저희가 뭐 학교는 저희도 뭐 초중고부터 해서 다 지금 현재 휴교 상태지만 그 외에는 공식적으로 무슨 식당이 문을 닫아라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단 이제 일반 평소에 비해서는 이제 손님들이 줄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겪고는 있지만 뭐 그런 식당이나 여러 영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할 수는 있는데 미국은 그것 자체가 아예 지금 어려운 상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뭐 이제 이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예. 초기 대응에서 그 미국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어, 여전히 이제 검사는 이제 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처음에 이제 검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환자 그 추적도 힘들고 그런 음.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방역 실시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당연히 일단 실제로 사망자가 지금 뭐 15,000, 뭐 2만, 뭐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그쪽 화이트하우스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뭐 최악이 아닌 최선의 경우 뭐 10만에서 20만까지 사망할 수 있다. 뭐 최근에는 엊그제는 그거보다는 좀 적어서 한 6만 정도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망자만 뭐 이런 예측들이 나오니까 네, 상당히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이 방송에서 주로 말씀드리던 미국 대선과 관련한 그런 정치 일정이 거의 모든 게 이제 중단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민주당 경선에서 초반에 많은 후보들이 난립을 하다가 또 그 와중에 바이든 부통령이 뭐 초기에는 너무 고전을 면치 못해서 이제 탈락하는 거 아니야 하다가 극적인 뭐 반전 드라마를 펼치고 그러면서 이제 샌더스 상원 의원과 바이든 부통령으로 이제 좁혀져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경선이 불꽃을 튀겠구나 하던 와중에 이제 그것 자체가 올스톱 돼 버렸습니다. 이 그 미국의 이 질병 상태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뭐 대선 관련해서는 특히 민주당 경선은 뭐 아무런 소식이 별다른 게 없어서 저희도 사실 방송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제 이제 현지 시간으로 지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이제 경선을 뭐 포기한다 내지는 경선을 이제 하차하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지금 한국처럼 미국도 이제 대선 경선이 이렇게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제 약간의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그 최종적으로 그 대선 후보를 이제 추대하는 그런 형식인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이렇게 올스톱이죠. 그래서 뭐 4월 달에 그 경선이 치러지기로 돼 있던 주들에서 지금 6월로 이렇게 미룬 데가 굉장히 많고 며칠 네, 전에 위스콘신에서 어 거기도 미뤄야 되는데 강행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법으로 거기는 또 그 경선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걸 바꾸려면 주의회에서 바꿔야 되는데 그 공화당 의원들이 또 이걸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대로 했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비판을 받았죠. 음, 지금 미국 국민들이 자기 건강과 그 민주적인 기본 권리, 투표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말이 되냐? 이런 네, 얘기를. 근데 이제 그게 어, 샌더스 상원 의원한테도 압력으로 작용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이제 계속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는 와중에 온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힘들고 그다음에 경선도 지금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빨리 단합을 해서 그래서 음, 빨리 어떻게든 전열을 정비해 갖고 이게 트럼프의 어떤 정책 실패 네, 이거를 더 공격해서 하여튼 재선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여론이 모아지고 민주당 안에서도 정치적인 압력이 좀 어, 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지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승기를 잡으면서 다른 모든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들이 경선 포기를 하는 와중에 그분들이 대부분 바이든 지지를 그때 선언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 분위기가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는 워낙 샌더스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 스스로 뭐 사회주의제다 했듯이 좀 과격하니까 이것이 본선에서는 중도층이나 미국 일반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에는 좀 무리다 싶어서 이제 바이든 후보 쪽으로 이제 결집하는 모양이 벌어져서 이걸 과연 경선을 끝까지 가더라도 샌더스 후보가 이걸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런 관측이 우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더스 후보가 최대한 마지막까지 선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아마 크게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판단 결과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 이렇게 쭉 그 추세를 보면 본인도 어, 뭐 선전은 하겠지만 결국은 바이든을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한테 이렇게 절대적으로 밀렸고요. 네, 그다음에 고학력, 고소득, 그다음에 나이 많은 유권자들 이쪽에서는 뭐 바이든에 대한 지지가 탄탄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실제로 투표장에 젊은 사람들이 잘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음, 샌더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 네, 저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아, 끝까지 간다는 거는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가 이제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추대될 것이라는 부분은 이제 인정을 했지만 그렇지만 경선 투표 용지에서 자기 이름을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은 네, 예정대로 뭐 이제 연기가 됐지만 하여튼 전당대회까지 경선이 치러질 경우에 자기가 이제 어느 만큼 표를 얻는지는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샌더스의 어떤 정치적인 어젠다, 그걸 지지한다는 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뭔가 바이든에게 그 뭔가 좀 더 샌더스 지지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강 정책을 이렇게 옮기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겠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참, 저도 안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상황인데, 비록 샌더스 후보가 경선을 포기하더라도 그쪽에서 내세웠던 그런 여러 정책, 또 말씀하신 어젠다들이 상당히 이제 좀 사회주의적인, 뭐, 기존의 미국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급진적인, 좌파적인 이런 성격을 가진 게 많았는데, 물론 바이든만 그랬던 것도 아니죠. 사실 엘리자베스 워렌 그 후보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그 입장을 표명했고 그 예를 들면 뭐 그 샌더스 의원의 경우에는 대학생 학자금 뭐 그 융자 같은 걸 다 없애고 모든 대학생 등록금을 갖다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 아니면 지금 뭐 아직도 그 논란이 있는 미국의 유니버셜 헬스케어 이래가지고 전 국민 무슨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하자. 뭐 아니면 최저임금을 뭐 그 과감히 높이자. 뭐 이런 정책들을 이제 본인들이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자 증세 뭐 이런 것들을 했고 그것이 여전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앞으로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정강 정책에 좀 녹아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그 의도가 있는 거라고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샌더스나 워렌의 그 정치적인 어젠다 이게 훨씬 더 그 호소력이 강해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 뭐 음, 미국에서 실업보험 신청자 수가 뭐 1,000만 명이 넘었고 또 거기 더해서 뭐 600만 명이 또 추가로 됐다면 계속 이러니까 네, 지금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저 푸드뱅크라고 하죠. 그 네, 무슨 자선단체 이런 데서 지금 그 박스에다가 식료품 담아갖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 그 나눠주는데 그 어제도 뉴스 보니까 그걸 받겠다고 뭐 저 수백 미터 차들이 길게 줄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그 사회적으로 지금 그 빈부격차며 그다음에 이번에 그 건강보험 뭐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에서 허약하고 취약한지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샌더스와 워런이 얘기한 그 정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더 호소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게 너무나 미국 기준에서는 그 과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충격 뭐 내지는 혁명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 혁명을 한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이게 좀 네. 아이러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미국에서 벌어진 지금 뭐 물론 일시적인 그 조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 덕분에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 미국 의회에서 상하 뭐 양원이 그냥 그 합동으로 해가지고 긴급 구제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뭐 2조 달러. 근데 그중에 상당수의 금액이 이제 뭐 기업을 구제한다, 뭐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한다 이거 외에도 이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겠다. 뭐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뭐 1인당 뭐 성인은 1,200불씩, 뭐 4인 가정에 뭐 어린이는 500불씩 뭐 이렇게 해서 전 국민에게 이 돈을 그냥 그야말로 뿌리는 그런 정책이 이제 나오고 그거를 원래는 공화당에서 그런 정책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뭐 서둘러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 또 반대로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 여파가 상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나가더라도 아마 이 건강보험 문제에 대한 그 쟁점이 굉장히 선거에서도 큰 이슈로 다시 부각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도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샌더스 지지층을 흡수해야 되니까요. 지난번 힐러리 그 샌더스 경선 때처럼
네. 끝까지 그 샌더스 지지층들이 힐러리를 이제 그 거부하거나 뭔가 협조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이제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쪽을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오바마 케어 그거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정도의 입장이었는데 그보다는 더 훨씬 더 그 샌더스 이하는 전 국민 뭐 건강보험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그 어떤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더 보완할 것 같고요. 그런 얘기들이 음.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비단 미국뿐만의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지금 한국도 뭐 얼마 전까지 무슨 뭐 현 정부가 뭐 그 임금 인상이나 뭐 소득 주도 성장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야당에서는 굉장히 퍼주기다 이랬는데 지금 저희도 지금 당장 뭐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앞다퉈서 뭐 국민 1인당 뭐 심지어 야당에서도 뭐 그 대표가 50만 원씩 무조건 주자. 뭐 소득에 상관없이 뭐 이런 아니면 뭐 가정별로 100만 원씩 주자, 200만 원씩 주자.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참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이 영양 파급 효과가 상당히 그 이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뭐 각국의 상황이나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참 어, 궁금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전에 우선은 당장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다음 이제 질문은 과연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걸 어떻게 경합을 해 나갈까? 이게 이제 다음 문제인데